네, 투두 리스트 확인 기능입니다. 기존에 저희가 투두 생성 기능을 완료했고, 이제 그 완료된 투두에 대한 데이터들을 이제 리스트 형식으로 표현을 해야 되는 기능인 거죠. 자, 그래서 기능에 대한 이제 개발 흐름은 이제 로컬 스토리지에서 일단 저장된 데이터를 꺼내옵니다. 근데 이제 처음에 꺼내왔을 때는 이제 배열이 아닌 스트링으로 되어 있겠죠. 그래서 기존에 썼던 JSON parse라는 이제 메소드를 써서 배열 형태로 변환을 시켜주고 그 배열로 변환된 데이터로 실제 왼쪽 그림과 같이 리스트 형식의 UI로 표현을 할 예정입니다. 네, VS 코드 똑같이 켜주시고 이제 페이지스 폴더에 있는 메인 페이지.jsx로 갑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메인 페이지가 실제 화면에 나타남과 동시에 이제 로컬 스토리지에 있는 데이터를 끄집어내서 이제 표현을 해줘야 되는 기능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페이지가 일단 화면에 나타났다라는 시점을 아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use effect라는 이제 리액트에서 제공하는 훅을 쓸 겁니다. 이 use effect는 실제 여러분들이 생성한 컴포넌트나 이제 UI들이 화면에 나타나는 시점 때 이제 이 use effect 내부의 코드가 실행이 된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서 이제 해줘야 될 거는 로컬 스토리지에 저장된 데이터를 가져온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해당 데이터를 배열로 변환시키고, 그 다음에 이제 기존의 스트링이잖아요, 그쵸? 문자열에서 배열로 변환시켜 주시고, 그 다음에 이 메인 페이지 UI에 뿌려줘야 돼요. 지금은 저희가 이제 테스트용으로 하드 코딩으로 이제 투두 아이템을 미리 박아놨지만 아마 만들어지는 형태는 이렇게 될 거예요. 여기서 이제 배열을 기반으로 해서 map이라는 메소드를 써서 이제 UI를 실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친구가 중요한 거죠. 이 배열의 주인공이 될 이제 스테이트를 메인 페이지 쪽에 정의를 해줘야 돼요. 자, 그래서 해당 데이터를 문자열에서 배열시킨 다음에 변환시킨 다음에 to-do list라는 상태로 저장을 시킬 겁니다. 메인 페이지 내부에서요. 그리고 해당 데이터를 기준으로 렌더링을 시키면 되는 거죠. 자, 얘네들을 마찬가지로 코드로 표현하면 됩니다. 자, 일단 유즈 이펙트 내부가 좀 많이 길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외부로 함수를 하나 실행시키는 방식으로 한번 빼보겠습니다. init render라고 할게요. 자, 그리고 그러면 이제 화면에 실제 이 메인 페이지가 화면에 나타남과 동시에 이 유즈 이펙트 함수가 실행이 될 거고 밑에 있는 init render까지 실행이 될 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요 내용을 그대로 코드로 쓸 거예요. 자, 로컬 스토리지 저장을 일단 가져올게요. const saved data는 로컬 스토리지 get item 저희가 to-do list라는 키로 저장을 했었죠. 하지만 없을 수도 있어요, 데이터가.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예외 처리를 하나 해줍시다. 그리고 이제 배열로 변환시키겠습니다. parsed 데이터는 이제 JSON parse로 saved 데이터를 이렇게 하면은 실제 배열 형태 데이터가 나오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투두 리스트라는 상태로 저장을 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상태를 일단 지정을 해줘야 됩니다. const to-do list set to-do list use state를 통해서 자, 초기 값은 그냥 빈 배열로 할게요. 빈 배열로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선언을 use state로 진행을 해주면 to-do list라는 상태를 이용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상태로 저장하기 위해서는 set to do list라는 메소드를 통해서 parsed 데이터를 해주세요. 됐나요? 자, 그 다음에 이 to do list를 실제 어차피 이 set to do list를 하는 시점에 이 to do list 데이터가 업데이트가 될 거예요. 그리고 업데이트된 to do list를 바로 그냥 UI에 적용을 시켜 보겠습니다.
일단 투두 리스트 맵, 그 다음에 UI에 실제 투두 아이템에 넣지 말고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바로 넣을 수 있을 것 같네요. 맵 통해서 현재 투두라는 게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DIV가 아니죠. 투두 아이템입니다. 투두 아이템 하고요. 그 다음에 타이틀을 넣어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여기 보시면 타이틀. 그래서 투두에 타이틀을 넣어주면 되겠죠. 이렇게. 네. 자, 그 다음에 저희가 리액트는 맵으로 여러 개 이제 리스트를 렌더링하는 이런 방식은 이제 키라는 프롭을 넣어줘야 됩니다. 그래야 이제 에러가 안 나요. 키는 뭐 이런 식으로 해주면 될 것 같아요. 여기 맵에서 인덱스를 하나 더 쓸 수 있죠. 여기서 이제 인덱스 하나 넣어주고 투두 리스트 키 뭐 이런 식으로 넣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참고로 인덱스를 그냥 넘버 타입으로 쓰면 이제 똑같은 오류가 나올 거예요. 키 프롭을 제대로 추가해라라는 그 문구가 뜰 텐데 그 문구가 안 뜨게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스트링 형식으로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고 나서 얘를 한번 지워볼게요. 지워보고 얘는 우리가 이제 가상의 데이터잖아요. 그래서 얘는 지금 필요 없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하고 네. 자, 그럼 기존에 저희가 생성했던 투두 3, 투두 2, 투두 1에 대한 타이틀이 나오죠. 자,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한번 더 넣어볼게요, 데이터를. 자, 추가적으로 넣었을 때 그것까지 나타나는지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버튼에 이 버튼을 클릭했을 때 생성 페이지로 이동해줘야 되잖아요. 이제 그 기능이 빠져있네요. 지금 한번 추가를 해볼게요. onClick 버튼이라는 거에서 onClick add라고 해서 이쪽에다 함수 하나 달아줍니다. 자, 버튼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했던 거 똑같습니다. 기존에 우리가 이제 onClick 버튼이라는 프롭을 미리 심어 놔줬기 때문에 이제 클릭을 할 때마다 이 onClick 버튼 함수가 실행이 될 거고, 그리고 이제 이 버튼을 호출한 페이지 쪽에서 이 onClick 버튼 이벤트를 이용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onClick add 여기 내부에는 아까 전에 페이지 이동 때는 navigate라는 이제 기능을 써야 된다 했었죠. 자, 제일 최상단에 const navigate는 use navigate라고 선언해 주세요. 그 다음에 react router 돔에 use navigate 이렇게 이제 쓸 수 있는 거 확인해 주시고 임포트 된 거 확인해 주세요. 그 다음에 navigate라는 요 기능을 onClick add에다가 붙여줍니다. 자, add라는 페이지로 이동해야겠죠. 그래서 이렇게까지 쓰면은 실제 우리가 to-do list 화면에서 add 버튼 기능을 완료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버튼을 클릭해서 실제 생성 페이지에서 투두 리스트, 투두 아이템을 생성하고 그다음에 다시 투두 리스트로 돌아왔을 때 추가된 투두 데이터가 보여지는지까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투두, new 투두라고 적을게요. 투두 4. 그다음에 내용은 뭐 4 컨텐츠라고 적겠습니다. 그다음에 서브밋을 해줄게요. 자, 그러면 다시 페이지로 돌아왔을 때 new 투두 4가 제일 위로 보이시죠? 새로 고침을 해도 똑같이 보일 거예요. 왜냐면 이제 로컬 스토리지에 저장된 데이터는 여러분들 PC에 영구적으로 저장이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새로 고침을 하거나 뭐 페이지를 떠났다 다시 들어온다 하더라도 그대로 보일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됐고, 자, 여기서 하나만 더 처리를 할게요. 지금 아이템 개수가 총 4개밖에 없으니까 지금 화면이 이렇게 보이는데, 만약에 저희가 애들을 엄청나게 해봤다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자, 예를 들면 투두 5 컨텐츠 투두 6 컨텐츠 이렇게 해서는 끝이 없겠네요. 그리고 얘를 똑같은 거 하나 더 넣어봅시다. 자, 보이시나요? 지금 보면은 스크롤이 생겼죠? 여기 지금 보시면 스크롤이 생겼어요. 근데 이렇게 하지 않고 만약에 우리가 투두를 만들었을 때 뭐 20개가 될 수 있을지 100개가 될 수 있을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 투두 아이템들이 그려지는 공간을 제한을 해봅시다. 그리고
이렇게 전체 스크롤이 생기는 게 아니고 이 화면 안에서 스크롤이 될 수 있게끔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럼 이 상태에서 투두 아이템 리스트 래퍼라는 걸 저희가 미리 이제 바깥에 div 탭으로 만들어 놨죠. 얘에 대한 스타일을 한번 조금 조정을 해볼게요. 자, 이건 아마 여기 있을 거야. page.css. 여기 있죠? 투두 아이템 리스트 래퍼 이렇게 나옵니다. 자, 여기서 얘네를 헤이트를 60, 70 아니다 70 dvh로 잡을게요. 그럼 이제 버튼이 지금 살짝 위로 올라간 거 보이시죠? 지금 근데 여기서 추가적으로 화이트 스페이스 노랩 다음에 오버플로우 y입니다. y를 오토로 해줄게요. 그 다음에 오버플로우 x는 히든입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내부적으로만 스크롤이 생겼죠. 이런 식으로 마무리를 할게요. 자, 이렇게 되면 투두 아이템들이 뭐 설사 많아진다 하더라도 어차피 이 안에서만 렌더링이 될 거기 때문에 이제 실제 전반적인 레이아웃을 해치는 그런 UI가 나오진 않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면은 이제 투두 리스트 렌더링, 그 다음에 투두 리스트를 추가할 수 있는 생성 페이지로 가는 기능까지 저희가 진행을 했고요. 자, 다음에는 투두 디테일 페이지들을 한번 다시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근데 스크롤바가 생기게 되면서 지금 투두 아이템의 일부분을 좀 가리는 현상이 나오네요. 그쵸? 이 부분을 또 CSS로 한번 좀 조정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투두 아이템에 대한 넓이를 좀 조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여기 와주세요. 투두 아이템.css 파일 보이시죠? 컴포넌트스에 여기서 기존 와이드가 100%일 거예요. 그래서 얘를 98%로 줄여줄게요. 그리고 마진 레프트 1%를 넣어주세요. 중앙 정렬을 해야 되니까. 자, 이렇게 하니까 일단 스크롤이 가려지진 않네요. 그쵸? 가려지진 않고, 자, 여기서 조금만 더 합시다. 그 스크롤바 자체가 지금 넓이가 너무 넓고요. 그 다음에 이 끝에 보이는 이제 스크롤바를 제외한 영역, 이 부분이 보이는 게 좀 별로인 것 같아요. 얘를 CSS로 한번 조정을 해봅시다. 자, index.css 파일로 한번 와주시고요. main.jsx 파일 위에 있는 index.css 파일로 와주세요. 다음에 이제 콜론 2개 열어주시고 웹킷 스크롤바라는 걸 한번 주세요. 그리고 와이드 2픽셀 정도 해주시고, 그 다음에 밑에는 웹킷 스크롤바 웹킷 스크롤바 썸브라는 게 있을 거예요. 썸브. 얘를 통해서 실제 우리 요거 넓이 있죠. 넓이를 조정할 겁니다. 잠깐만요. 백그라운드 컬러로 뭘로 해볼까요? 일단 색깔이 변하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지금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지금 뭐랄까요, 민트 색깔로 표현되는 거 보이죠? 이게 너무 밝으니까 그냥 실버로 합시다. 실버로 해서 스크롤바가 UI를 이제 해치거나 얘가 더 부각돼 보이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얘를 최대한 좀 덜 보이게끔 할게요. 와이드가 너무 작은 것 같기도 하고 3픽셀 정도 될까요? 이 정도 하니까 딱 맞네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투두 리스트에 대한 메인 페이지는 이제 여기서 끝이 날 것 같고요. 다음은 디테일 페이지 마저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디테일 페이지로 넘어가기 전에 투두 리스트 페이지에서 빼먹은 기능이 있었어요. 네. 저희가 이제 투두를 완료하면 이제 이 done이라는 탭 메뉴에서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일단 완료시킬 수 있는 버튼을 저희가 추가를 또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해당 버튼을 클릭했을 때 기존 투두의 데이터에 완료가 됐다라는 표시를 이제 할 수 있는 데이터를 추가로 넣어야 되는 상황이죠. 그래서 그 부분을 일단 마무리하고 디테일 페이지로 다시 넘어갈게요.
자, 일단은 UI부터 만들죠. 각 투두 아이템에 투두 아이템 UI에다가 버튼을 넣어 줍시다. 여기 있나요? 버튼을 넣어 줄게요. 우리가 만든 공통 컴포넌트를 불러봅시다. 버튼. 그 다음에 라벨은 완료라고 하나 해주시고, 그 다음에 사이즈는 SM으로 하겠습니다. 작은 거니까. 타입은 노멀로 할게요. 자, 이렇게 하면은 지금 화면상에 이렇게 버튼이 생성된 거 보이시죠? 근데 원래 위치가 이 왼쪽 위치 아니라 오른쪽 위치였어요. 위치도 한번 좀 조정을 해보겠습니다. 얘는 div 태그로 이 버튼에 대한 태그를 감싸주세요. 여기다가 클래스 네임으로 to-do item 버튼 래퍼 라고 적어주세요. to-do item 버튼 래퍼. 자, 이렇게까지 하셨으면 이제 우리가 이제 이 파일이 의존하고 있는 CSS 파일로 가서 to-do item 버튼 래퍼에 대한 이제 버튼에 대한 위치를 조정시키기만 하면 되는 거죠. 이건 간단하게 텍스트 얼라인으로 라이트로 주세요. 자, 그렇게 하면 이제 위치가 이렇게 이동이 될 겁니다. 저희 완료 버튼을 눌렀을 때 이제 이 to-do 7이라는 데이터에 완료가 됐다라는 특정 데이터를 심어주기만 하면 돼요. 네. 자, 그래서 이제 이거는 완료를 누른 시점에 해당 이 to-do 7에 대한 데이터를 가져오면 되는 거죠. 자, 근데 저희가 처음에 데이터를 추가할 때 이제 보게 되시면 타이틀과 컨텐츠만 지금 넣은 상태입니다. 타이틀과 컨텐츠를 넣었는데 지금 같은 이제 뭐 특정 투두 아이템에 내가 이제 완료가 됐는지 표식을 남기기 위해서는 이 데이터만의 고유 아이디가 필요해요. 왜냐면은 타이틀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나중에 겹칠 수 있는 데이터이기 때문에 이 타이틀을 기준으로 내가 완료가 됐다라는 표식을 하게 되면 나중에 데이터를 중복적으로 덮어 씌울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디라는 걸 추가해서 생성할 수 있게끔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투두 생성 페이지로 다시 가볼게요. 투두 생성 페이지. 여기서 봤을 때 보게 되면은 저희가 이 부분이죠. 이 parsed 데이터가 아니고 잠깐만요. 이 to-do 여기 있네요. 여기까지가 지금 타이틀 땡땡 그 다음에 컨텐츠 땡땡 이런 식으로 데이터가 되어 있을 거예요. 근데 추가를 할게요. 여기다가 아이디도 같이 넣을 수 있게끔. 자, 그래서 자, 얘도 마찬가지 스프레드 오퍼레이트로 기존 to-do 데이터를 가져오고 아이디라는 키값을 하나 넣을게요. 자, 지금 현재 하고 있는 페이지는 to-do add 페이지입니다. to-do add 페이지에서 실제 서브밋 버튼을 눌렀을 때 지금 기존 배열 데이터에 이제 추가하는 데이터를 이런 식으로 넣을 거예요. 기존 to-do 작성된 타이틀과 컨텐츠를 그대로 가져오고 id는 new date get time 이라고 해주세요. 자, 이렇게 하면 현재 시간 있죠. 시간, 분, 초, 그다음 밀리세컨드까지 포함해서요. 밀리세컨드 단위의 정수가 반환이 돼요. 그래서 이거는 이 아이디는 내가 뭐 밀리세컨드 단위로 서브밋을 하지 않는 이상 겹치진 않을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일단 아이디를 추가를 해줄게요. 한마디로 고유한 값을 지금 만든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저희가 이 데이터를 이제 지금부터 넣는 투두부터 이 id라는 게 적용이 될 거기 때문에 기존에 있던 데이터를 날릴게요. 날리는 방법은 로컬 스토리지 그대로 들어가셔서 해당 키 있죠. 이 투두 리스트를 그냥 지워주시면 돼요. 백스페이스를 누르셔도 되고 오른쪽 마우스 눌러서 딜리트를 해주셔도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add 페이지 가서 지금 우리가 이제 이렇게 코드를 수정했죠. 아이디가 그대로 들어가는지부터 일단 확인할게요. 자, 제목에 to-do 1, 그 다음에 to-do 컨텐츠 1이라고 할게요. 서브밋을 해보겠습니다. 했을 때, 자, 지금 밑에 이렇게 두 개가 나타나는 거는 저희가 아까 테스트 때문에 메인 페이지 가보시면 테스트 때문에 이렇게 두 개를 미리 해놨었어요. 그래서 이걸 하나를 지울게요, 저는. 그럼 정상적으로 나오고, 실제 아이디가 들어갔는지 한번 볼까요? 여기 들어갔네요. 1731-7569919897 이런 식으로 아이디가 들어간 것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지금부터 다시 작업을 진행할게요. to-do 아이템에 id라는 프롭을 추가할 수 있게끔 할게요. 그리고 to-do id 라고 이제 넣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to-do 아이템을 가서는요, id라고 해주고요. id는 정수로 이제 나오겠죠. 자, 이렇게 to-do 아이템의 풀업을 id로 하나 더 추가했습니다. 이 id는 정수 타입이 올 거예요. 자, 그리고 버튼을 클릭했을 때, 자, 우리는 이 버튼을 클릭했을 때, 이 to-do 아이템에 대한 이제 이 데이터에 뭔가를 추가를 해줘야 되죠. 그렇죠? 자, 그럼 어떻게 하냐? 일단 버튼을 클릭했을 때 핸들러를 하나 만들어줍니다. on 클릭, complete 버튼이죠. complete라고 할게요. 자, 일단 이렇게 클릭을 했을 때 아이디가 콘솔 로그에 찍히는 것부터 먼저 확인을 해볼게요. 네, 지금 찍히고 있죠. 만약에 제가 또 다른 투두를 추가했다라는 가정하에 다른 아이디가 떠야겠죠. 이 친구는 끝이 1115699, 이 친구는 끝이 991897. 다른 아이디가 찍히는 거 확인하셨죠? 자, 그래서 일단 이 완료 버튼을 누른 이 to-do 2 혹은 to-do 1에 대한 데이터의 접근부터 합시다. 자, 기존에 저장된 데이터를 일단 가져와야겠죠. saved 데이터, local storage, get item, 리스트. 그 다음에 없을 수도 있죠, 데이터가. 그럴 때는 예외 처리로 이렇게 한번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일단 pass 데이터. 마찬가지로 지금 스트링 형태로 데이터가 저장되어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이 id 기준의 데이터를 찾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배열로 먼저 변환시켜 준 다음에 id 기준으로 찾을 겁니다. 자, 그래서 똑같이 json parse saved 데이터. 자, 이렇게 하면은 이제 배열 데이터가 나올 거고요. 여기서 우리가 찾으면 됩니다. parsed 데이터, 타겟 데이터라고 할게요. 우리가 이제 찾으려고 하는 거 완료시킬 데이터죠. 완료시킬 to-do 데이터 한 거죠. 타겟 데이터는 parsed 데이터에서 배열이죠. 배열에서는 find라는 메소드를 써서 해당 find의 to도에서 to-do id가 현재 프랍으로 넘겨받은 id와 같은 얘를 찾아내면 됩니다. 자, 그러고 이제 실제 이 콘솔 로그로 타겟 데이터를 출력해 볼게요. 자, 얘가 중요하죠. 얘가. 자, 그래서 출력까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보이시죠? to-do 컨텐츠 아이디 나오고 to-do 1을 클릭해 볼게요. 그러면 to-do 1 나오겠죠. 잘 나오네요. 자, 그 다음에 여기다가 우리가 완료가 됐다라는 표식을 남겨줘야 돼요. 완료가 됐다라는 표식을 남겨줘야 되기 때문에 기존 자, completed data라고 하나 변수를 또 지어주고요. 그 다음에 기존 타겟 데이터를 그대로 가져옵니다. 복사를 스프레드 오퍼레이터를 써서요. 자, 여기다가 completed true라고 해놓을게요.
그 다음에 아닙니다. 죄송해요. completed true가 아니고, 자, 이 친구는 어떻게 할 거냐면, 지금 저희가 이제 할 일에 대한 목록은 to-do list라는 to-do list라는 이제 로컬 스토리지 키 값을 저장을 했죠. 근데 완료된 목록은 우리가 완료시킬 이 to-do 데이터를 이제 to-do finish 리스트로 옮길 겁니다. 얘 키 값으로 가지는 로컬 스토리지에 따로 저장할 겁니다. 기로 저장. 키로 저장. 자, 그렇기 때문에 자, 기존 일단 completed 데이터에서 완료를 언제 했는지에 대한 날짜가 필요하기 때문에 completed date라고 할게요. 자, 그 다음에 new date get time 해줍니다. 이렇게 해주세요. 그래서 완료시킬 to-do 데이터에 이제 그대로 데이터를 가져온 다음에 언제 완료를 시켰는지에 대한 날짜 정보만 이렇게 넣어준 거예요. 그래서 얘를 to-do finish list 라는 걸로 이제 넣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to-do finish list도 마찬가지 기존에 완료된 목록이 있을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은 saved finish 리스트 데이터를 가져와야겠죠. 저장된 기존에 저장되어 있는 이제 완료된 목록 데이터를 가져오겠습니다. local 스토리지 get item 키 값은 to do finish 리스트죠. 가져오고 이 또한 데이터가 없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예외 처리까지 해주시고 자, 그 다음에 saved finish 리스트를 다시 한번 이제 변환시켜야죠. 배열로 변환시켜야겠죠. parsed finish list라고 해주고 json parse 해주고요. 그 다음에 saved finish list를 이 안에 넣어주세요. 됐나요? 자, 여기서 이제 이 completed 데이터를 이 parsed finish list 배열에다 넣을 겁니다. 자, 넣을 때도 마찬가지로 그냥 push가 아니고 unshift라는 메서드를 통해서 제일 앞쪽에 넣을 거예요. 그래서 parsed finish list를 unshift를 통해서 그 다음에 completed 데이터를 넣어줍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여기서는 자, 그러면은 기존에 여기서 이제 이렇게 넣는 시점 완료된 목록을 배열에 추가했죠. 그 다음에 이제 저장 작업을 하면 되는 거죠. 얘 작업을 저장할 때는 이제 JSON 스트링 파일로 변환시켜야겠죠. 그냥 로컬 스토리지 set 아이템을 통해서 이 to-do finish list라는 키 값을 써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 바로 그냥 string 파일 열고 얘를 넣어주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to-do finish list에 자, 완료된 목록으로 이제 어떻게 보면 할 일을 옮긴 거잖아요. 그러면 기존 할 일 목록 그 저장된 데서 빼줘야겠죠. 얘를 없애줘야겠죠. 자, 그건 어떻게 하냐? 여기까지가 저장이죠. 근데 빼고 다시 넣을 거예요. 그냥 completed 데이터가 여기 있었고, 자, 이쯤에 완료시킬 데이터를 기존 to-do 리스트에서 제거를 해야 되는데, 자, 여기서 어떻게 하냐? 이 parsed 데이터가 이제 지금 할 일 목록에 대한 데이터인 거예요. 그래서 parsed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필터라는 걸 써봅시다. 필터. 그리고 잠깐 다시 씁시다. const removed. 그 다음에 to-do list 데이터는 자, 제거된 데이터라는 거죠. 제거된 할 일 목록 데이터는 이제 parsed 데이터에서 필터로 해당 to-do id가 현재 내가 지금 집어낸 아이디가 아닌 경우에만 이제 남겨내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내가 지금 클릭한 아이디 제외하고 나머지 이제 투두 데이터는 계속 배열에 잔존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removed to-do list 데이터를 이제 다시 저장을 해주시면 되는 거죠. 제거 후 다시 to-do list에 저장. 이렇게 해야 맞는 거죠. 여기도 마찬가지 local storage set item 그래서 to-do list 해놓고 removed to-do list 데이터를 removed 얘를 JSON string 파일로 변환시킨 다음에 해야겠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되면은 이제 투두 데이터에서 이제 제거 대상인 옮길 대상인 이제 데이터를 제거하고 그다음에 그 데이터를 투두 피니시 리스트로 옮기는 것까지 자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그럼 실제 한번 테스트를 해볼게요. 저 완료 버튼을 눌렀을 때 기존 투두 리스트에서 제거가 되고 투두 피니시 리스트에 데이터가 추가되는 것까지 한번 확인을 해보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하고 완료를 누르고요. 그 다음에 새로 고침을 한번 해줘야지만 얘가 아마 빠진 게 보일 거예요. 근데 일단 그 전에 로컬 스토리지에 추가된 것부터 확인하죠. 여기 보이네요. 자, 아까 제가 투두 2를 눌렀어요. 눌렀는데 투두 피니시 리스트에 투두 2가 그대로 들어갔고, 그쵸? 잘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투두 리스트 기존 거는 지금 하나밖에 안 보이죠. 안에 들어가 있는 아이템이 투두 1만 지금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상태에서 새로 고침하게 되면 그쵸? 이렇게 나오는 거죠. 자, 그래서 일단 새로 고침하는 것까지 추가를 하겠습니다. 새로 고침하는 것까지. 자, 결론적으로 이 onClick conflict가 완료되는 시점이 여기죠. 제일 끝이죠. 자, 이 시점에 이제 새로 고침 코드를 추가하면 되겠죠. 윈도우 로케이션 점 리로드라고 해주세요. 자, 이렇게 써주시고 그다음에 저장 버튼 누르고요. 현재 지금 투두 1 이게 남아있죠. 얘를 완료시켜서 이제 새로 고침이 되고 얘가 없어지는 것까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남은 투두 1도 이제 완료된 목록으로 이제 이동까지 마쳤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done이라는 요 탭 메뉴 클릭했을 때 이제 완료된 목록을 볼 수만 있게끔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부분은 다시 한번 자, 메인 페이지로 가주세요. 메인 페이지.jsx 가주시고, 자, 우리가 탭 메뉴의 기존에 이제 onChange 탭이라는 이제 프랍을 심어줬어요. 이 프랍이 하는 역할은 이제 내가 to도를 눌렀는지 done을 눌렀는지 알 수 있게끔 하는 건데요. 그래서 이 to도와 done을 눌렀을 때, 자, to도를 눌렀을 때는 to-do-list라는 키에 저장된 로컬 스토리지 데이터를 보여줘야 되고, 그 다음에 done이라는 탭 메뉴를 눌렀을 때는 이제 to-do finish 리스트에 저장된 이제 로컬 스토리지 저장 정보를 이제 보여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메인 페이지에서 자 메인 페이지 다시 돌아와 주시고요. 탭 메뉴 태그 쪽에 onChange 탭이라는 프롭에다가 자 다시 onChange 탭이라고 똑같이 이름을 지어주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const onChange 탭이라는 함수를 하나 만들어 주시고요. 현재 어떤 탭 메뉴가 이제 어떤 탭 메뉴가 실제 저장이 되어 있는지 한번 볼게요. 그거를 이제 상태로 저장을 해야겠죠. 자, const
selected 탭, 그 다음에 set selected 탭이라고 해놓을게요. 그 다음에 use state로 이제 상태 선언해 주시고, 자, 이 selected 탭이라는 게 현재 to도냐 done이냐 이걸 말하는 겁니다. 초기 값은 이제 to도로 할게요. to도로 하고, 그 다음에 자, set selected 탭을 통해서 현재 이 onChange 탭으로 어떤 메뉴가 오는지 들어올 겁니다. set selected 탭으로 메뉴를 이제 저장을 시켜주는 거죠. 그럼 이제 누를 때마다 done to do 이런 식으로 여기 selected 탭이 바뀔 거예요. 자, 그리고 하나 더, if 메뉴가 to do, 그렇죠? to do 탭을 눌렀을 때는 로컬 스토리지에 있는 to do list라는 데이터를 꺼내와서 화면에 뿌려줘야 되고, 그 다음에 메뉴가 만약에 done일 경우에는 done에 해당되는 to do finish 리스트에 저장된 데이터들을 보여줘야 됩니다. 얘네들을 실제 실행시킬 수 있게끔 render to do list라는 함수를 하나 실행시켜 줄 거고요. render to do to도가 아니네요. done list죠. 그래서 두 개의 함수를 만들어 줍니다. 그리고 const render to do list라고 함수 하나 만들어 주고요. 그 다음에 render done이었죠. done list라는 함수 하나 만들어 주고요. 자, 이렇게 해서 실행을 시켜주면 되는데, 자, 여기 보세요. 자, render to do list. 자, 여기서는 가져와야 되는 데이터가 할 일 목록이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to do list입니다. 키. 그 다음에 render done list는 완료된 목록이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to do finish 키를 가지고 있는 로컬 스토리지 데이터를 가져와야 되죠. 그렇죠? 자, 위에 거부터 할게요. 사실 위에 거는 저희가 처음에 했었어요. 여기 보면 init 렌더 쪽에 제일 메인 페이지가 사실 처음 렌더링 될 때는 to도를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이제 이 to-do 리스트 키에 대한 값을 그대로 가져와서 보여줬었죠. 그래서 얘를 그대로 쓸 겁니다. 그대로 쓸 거고요. 자, 이렇게 복붙을 해주세요. 구성만 지우고. 자, 그 다음에 완료된 목록은 얘를 바꾸기만 하면 되죠. 바꾸기만 하면 될 겁니다. to-do 리스트를 finish 리스트로 바꾸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 친구는 그냥 자연스럽게 렌더링 될 거예요. 자, 보세요. 자, 던을 눌렀을 때 우리가 기존에 이제 완료 버튼 눌렀던 애들이 다 나오죠. 그 다음에 to도 눌렀을 때는 아무것도 안 나오고. 자, to도가 지금 비어 있으니까 제대로 된 테스트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자, 여기 한번 생성을 해볼게요. to도 뭐 99, 그 다음에 to도 99 컨텐츠라고 저장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렇게 나오죠. 자, 그리고 이제 done이라는 탭 메뉴가 활성화됐을 때는 to-do 아이템에서 완료란 버튼이 있으면 안 되죠. 대신 여기 날짜가 표시돼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to-do 아이템에서 자, to-do 아이템에 데이터를 그냥 이제 to도라는 뭐로 할까? 타입을 하나 추가할게요. 그래서 이게 done이냐 혹은 뭐 to도냐에 따라서 이 지금 to-do 아이템에서 이 버튼을 그리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to-do일 경우에만 버튼을 그리고 done일 때는 버튼을 안 그리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타입을 일단 타입은 결론적으로 이거죠. selected 탭이겠죠. 그리고 to-do 아이템으로 가서
투두 아이템으로 가서 이 타입이 투두일 경우에만 버튼을 렌더링 할 수 있게끔 바꾸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타입이 투두일 때만, 그렇죠? 이 버튼을 렌더링 시키고요. 근데 만약에 타입이 투두가 던이다. 그러면은 이제 completed date를 쓸 수 있게끔 할게요. 이런 식으로. 자, 근데 이 completed 데이터가 지금 프랍으로 선언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선언을 해줄게요. 여기다가. 자, 이렇게 되면은 데이터 라벨, 데이터 라벨이 아니죠. 다시 메인 페이지 가서요. 이 투두 아이템의 completed 데이터에, 자, 우리가 가지고 있는 completed 데이터를 넣어주면 되겠죠. 투두의 completed 데이터. 근데 없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은 완료된 투두 데이터가 아니면 이 completed 데이터가 없단 말이죠. 그럴 때는 그냥 0이라고 할게요. 0을 넘겨줍시다. 자, 그리고 다시 한번 화면이 어떻게 렌더링 되는지 볼게요. 자, 근데 지금 여기서 데이터가 0이 나온단 말이죠. 봅시다. 뭐가 잘못됐는지. completed. 데이트죠. 데이트입니다. 데이트. 데이트. 데이터가 아니고. 자, 이 프롬명도 좀 수정을 할게요. completed 데이트로. 자, 그 다음에 투두 아이템 다시 가서 completed date로 수정합시다. 그리고 얘를 밑에도 바꿔줘야 돼요. 여기 있네요. 얘를 바꿔주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투두와 던 이렇게 했을 때 완료된 목록과 생성된 목록 나오겠죠. 얘만, 자, 지금 현재 이게 넘버 타입으로 왔죠. 얘를 실제 우리가 알아볼 수 있는 년, 월, 일로 한번 바꿔볼게요. 얘는 간단합니다. new date에다가 이 정수를 넣어주세요. 넣어주고 그 다음에 to is string으로 바꿔주는 겁니다. 이렇게. 자, 근데 우리가 지금 년, 월, 일만 만약에 표시하고 싶다고 하면은 이 t를 기준으로 빼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이 t를 기준으로 빼야 될 것 같은데 이 친구는 여기다가 스플릿을 걸어서 t 전에 거 0번 인덱스를 하면 전이에요. t 기준으로 전에 것만 이렇게 렌더링 될 수 있게끔. 이렇게 하면 연, 월, 일이 표시가 되죠. 이 친구 글자가 너무 크네요. 이 친구도 클래스 네임을 따로 부여를 해서 스타일링을 해봅시다. 얘는 어딨나? to-do item completed date completed 그냥 completed라고 할게요. to-do item 마이너스 completed를 이제 스타일을 해줍시다. 자, 얘는 to-do item.css 있겠죠. 폰트 사이즈 12픽셀 정도로 할까요? 그 다음에 색깔도 굳이 검은색으로 표시할 필요 없을 것 같아요. 그레이 정도로 하면 되지 않을까요? 메인 정보가 아니니까요, 그렇죠? 메인 정보가 아닌 이상 굳이 검은색으로 표시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이 정도로 하면 될 것 같네요. 네. 자, 여기까지 해서 진짜 투두리스트 메인 페이지 기능이 끝났고요. 이제 남은 거는 저희가 투두나 던 이 탭 메뉴를 클릭했을 때 이 아이템을 클릭했을 때 디테일로 디테일 페이지로 이동해서 해당 그 내용들을 수정하거나 삭제할 수 있는 기능만
추가적으로 만들면 끝날 것 같습니다. 이미 어차피 UI는 만들어져 있고 지금처럼 기능만 입히면 되기 때문에 한 15분 정도 걸리겠죠. 저랑 같이 작업하는 데 있어서. 그래서 그 정도 시간만 소요하면 되니까 조금만 더 참고 따라와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